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로 말씀드려볼 것은요, 조국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죠. 정경심 부인이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형사 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재판 단계에 관련해서,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그 변호사를 누구를 선임하신지 아십니까? 제가 여기 우측에 사진을 이게 띄워놓겠지만, 그 이재명 도지사, 그러니까, 이재명 도지사의 그 1심 재판, 4건이죠. 물론 항소심 재판에서도 같이 변호를 해줬는지는 모르겠는데 항소심은 안 한 것 같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1심 재판에서 이재명 도지사를 변호해줬던 김종근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합니다. 참 이거 운명의 장난치고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조국 부인 정경심 여사님께서 조국보다 4살이나 많습니다. 3살인가 4살인가 연상의 여인이에요. 정경심 여사님이 조국보다 4살? 3살? 4살. 4살 누님이야. 조국보다. 이 누님이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바로 LKB 법무법인의 김종근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재명 도지사의 1심 재판을 맡았던 이 변호사인데 이 사람이 그 서울검찰청 고등 형사부장 출신이라고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부장 출신. 그러니까 형사통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국의 서울대학교, 서울대 법과대학 82학번 조국과의, 대학 동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 동기니까 조국이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정경심 우리 여사님의 변호사를 좀 해달라 하면서 이재명이 1심 재판을 받았던 LKB 법무법원의 김종근 전 서울 고법 형사부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이거 참 운명이 장난치고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자, 조국 이재명 지지자들은 그렇게 조국을 욕하고 조국이가 이재명을 죽이려고 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생뚱맞게 조국이가 이재명의 1심 재판을 무죄로 4건 모두를 무죄로 이끈 이 김종근 변호사에게 연락해가지고 자기 부인의 변호를 좀 사달라고 했다는 게 너무나 생뚱맞잖아요. 조국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 82학번이고 이 김종근 변호사는 이재명 도지사의 56세라고 합니다. 56세인데 사법연수원 18기로 이재명 도지사하고 사법연수원 동기. 그러니까 이 김종근 변호사가 이재명 도지사하고는 사법연수원 18기 동기고 조국 법무부 장관하고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82학번 대학교 동기야. 그러니까 이런 인간관계가 인적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조국이가 이재명을 정치적으로 재단하고 없애려고 하면 굳이 이렇게 김종근 변호사에게 연락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 수많은 동기들 중에, 수많은 변호사들 중에 더 잘 나가고 더 쟁쟁한 변호사들이 많은데 왜 이재명 도지사의 1심을 무죄로 이끈 김종근 변호사한테 연락을 했을까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이재명은 적이라며, 이재명 지지자들에 의하면 이재명을 제거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이재명을 대법원까지 확실히 제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재명이가 어떻게 법적 대응을 하고 있는지 염탐하기 위해서 김종균이를 포섭해가지고 이재명의 이런 현재 진행 상황, 법적 대응 상황을 캐내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캐낸 정보를 통해서 문재인에게 보고를 하고 이재명이를 확실하게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차원에서 정경심 교수 변호인으로 급작스럽게 선임을 했다. 이런 고려를 했을까요? 아니면 두 번째로 아무리 이재명이가 친문 세력의 적이고 친문 세력의 대권 후발 주자의 위협 세력이긴 하지만 그래도 능력 있는, 이재명이 당하고 있는 4건이나 되는 어려운 재판을 승소로 이끈 능력 있는 내 대학 동기, 이런 순수한 의도로 김종근 변호사를 자신의 부인의 변호인으로 선임을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약간의 두 가지 생각은 있어요. 물론 이 LKB 법무법인이 그 이광범이라고요. 이광범 특검보, 그러니까 이명박 그 이명박 내곡동 사죄 의혹 사건으로 특별검사를 한번 실시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광범 이 사람이 특검 했을 때 이명박을 수사했던 특별검사였다는 것이죠. 나중에 나와서 법무법인을 설립했고 이 법무법인에서 주로 여권 정치인들의 이런 정치 사건을 맡아서 주로 변호를 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정치인들의 변호를 이 LK 법무부에는 했고, 이재명 도지사는 이 LKB 법무법원의 소속 변호사인 김종군 전 서울고등형사부장 출신의 이 연수원 동기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이죠. 이런 정치 사건을 주로 변호를 했기 때문에 이 김종군 변호사를 조국이 직접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직접 전화를 해서 부인의 변호를 맡긴 것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재명 사건하고는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길래 이분을 변호인으로 선임했을까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재명에게도 양 단점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 일장일단. 먼저 이재명 도지사가 현재 뭐 친문 세력들이 자신을 공격한 정치 재판이라고 이재명 도지사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런 변호인 김종군 변호사를 통해서, 보통 변호사라는 것은 피의자를 변호하려면 피의자와 안전한 정보 공유, 엄청난 친밀 관계가 있지 않으면 변호를 제대로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종군 이 변호사는 이재명과 1심 재판, 그 6개월 가까운 재판을 거치면서 얼마나 많은 이재명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를 했겠어요. 있는 이야기, 없는 이야기 다 했겠죠. 그리고 김혜경 여사, 그 다음에 정의를 위하여 08 개정 이야기까지 있는 이야기, 없는 이야기 다 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김종군 변호사가. 근데 이 김종군이가 조국 변호사가 되면 조국한테 다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다 이야기해버릴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다 일러 바치고 이런 단점은 있죠. 이재명을 변호를 하려면 이재명으로부터 많은 정보를 얻고 자료도 받고 알아서는 안 될, 제3자가 알아서는 안 될 이런 증거 자료를 많이 확보했을 텐데, 이런 정보들, 숙지하고 있는 내용을 조국 부인의 변호를 하게 되면 이재명과 관련된 정보를 다 조국한테 흘리지 않겠어요? 이런 단점이 있겠죠. 그러나 두 번째 장점은 하나 있죠. 이재명과 조국이 남남은 아니라고 했죠.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에 조국이 이재명을 찾아와서 이재명을 응원하기도 하고, 응원 문자도 남기고 댓글도 남기고 그랬죠. 그래서 남남 관계는 아닌데, 이번 기회에 김종군 변호사가 조국 부인의 변호를 선물로 인해서 이재명이 조국과 약간 가까워질 수 있는 어떤 통로 창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재명이가 조국과 같이 연락을 취해가지고 이재명이 대법원 남아있는 마지막 재판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조국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법조계 자체에서는 이미 이재명 도지사 이 재판이 약간 논리모순이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대법원에 대해서 희망적인 의견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제가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이 재판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치 재판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분 좋게 이재명은 무죄가 될 것이다, 무죄가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주둥아리를 찢어버리고 싶죠. 그런 말은 이제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재명 지지자들 중에 그런 희망 섞인 발언하는 것은요, 너무 성의가 없어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은 맞죠. 결론적으로는 이재명 도지사의 당연히 무죄가 되면 좋죠. 그걸 누가 몰라? 근데 그렇게 넉넉고 있고 아무 액션도 하지 않고 그런 소리만 하는 것은요,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몰라 이재명 지지를 해요. 그렇게 수동적으로 할 거면. 그래서 이재명 도지사가 이렇게 조국이 자신의 부인의 이렇게 변호사로 자신이 1심에서 변호를 했던 김종군 변호사를 보통 변호인단이라는 것이 1심에서 변호를 쓰게 되면 2심에서 변호인을 다시 선임하게 되죠. 그리고 2심에서 또 패소하거나 그렇게 되면 상고를 하게 되는데, 상고를 하게 되면 또 변호인단을 별도로 선임을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C급이 높아질수록 변호사의 변호 비용, 선임 비용도 비싸지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런 정치 사건 같은 경우라든가 사건이 복잡한 경우에는 1심에서 했던 변호사가 2심에서 연속적으로 변호를 해주고 대법원까지 연속적으로 변호를 해주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김종군 변호사가 이재명 도지사의 이 2심 재판, 그리고 남아있는 상고심 재판에도 변호를 해줄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봅니다. 현재 그 변호인단을 어떻게 했는지는 보도가 됐긴 했는데 제가 정확히 하기는 못했지만 일정 부분 김종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재명 도지사의 이 변호를 했던 김종군 변호사가 조국 부인, 현재 가장 혐의가 깊고 구속도 장담할 수 없는 이 정경심 우리 조국 부인의 연상녀 4살이나 맞는
우리 정경심 부인의 변호를 맡게 됐다. 그것은 상당히 의외이기도 하고 생뚱맞기도 하고 도대체 뭘 의도한 것일까? 조국이가 직접 연락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김종근한테 뭘 의도한 것일까 하는 의구심이 좀 듭니다. 이재명 도지사에게도 장단점이 있다고 했죠. 이것을 통해서 조국과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정부에게 접근하는데, 정부 업무에 접근하는데 하나의 창구로 활용할 수도 있고, 이 재판이 정치 재판이기 때문에 친문 세력들이 입김이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조국과 통화를 해볼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은 이재명 도지사가 해결해야 될, 대응해야 될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좋은 점보다는 저는 나쁜 점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조국이 친문 세력의 이제 핵심 세력으로 들어서면서 이재명에 대한 정보를 캐내려고 하는 것인지 참으로 의구심이 좀 듭니다. 그러나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컨트롤이 문재인 대통령이 실패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의 상고심 대법원의 재판에 조국이가 이 김종근에게 어떤 정보를 얻어가지고 대법원에 의견을 설마 제출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런 걱정까지 좀 듭니다. 자, 이 오프라인에서의 행동은요, 한번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일까, 좀 더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대법원 재판이라는 게, 수십만 명이 촛불을 들고, 시청 광장에서 하지 않는 이상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당사라든가 어디 가서 오프라인 행동을 수십 명이 와서, 십수명이 100명, 200명이 와서 집회를 하고 한다고 해서 대법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법원 재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그냥 서류 재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재명 지지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철저히 법리 논쟁일 뿐이라는 것이죠. 단 한 사람, 그러니까 국회의원 단 한 사람의 인지도가 있고 약간의 발언에 파급력을 미칠 수 있는 국회의원이 공개적으로 이재명 지사의 그 무혐의, 법률 논란, 논리모순 이런 것을 공중파에서 한번 발언해 주는 것이 이재명 지지자들의 그 절규라든가 고함, 꽹과리 이런 것보다 훨씬 효과적인데, 그를 과연 방울을 목에 걸고 이런 발언을 해줄 국회의원이라든가 지지 정치인, 공무원 그런 세력들이 있냐 이겁니다. 저는 그게 좀 약간 걱정이고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프라인 행동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고, 온라인 부분의 행동 부분에서는 실검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제 개인이 하는 겁니다. 6시 반에 이재명 정치 뭐인 살아보자인 이걸 한번 6시 30분에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이 인공지능 정말 무섭습니다. 단어 하나 잘못 쓰면 바로 그냥 끝입니다. 바로 그냥 경고 먹습니다. 경고. 자, 그래서 우리가 기계를 사용하지 않는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법원 판결만 끝나면 이재명이 제거거든요. 현재는 기계를 사용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건 할 수 없잖아요. 그냥 하더라도 조용히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말로 하지 않고, 공론화를 시키지 않고, 그렇습니다. 자, 6일날 이재명 도지사 변호인 측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는데, 그 내용을 그냥 언론에 공개를 했습니다. 상고장 내용을. 상고 내용은 뭐였냐면, 정식적으로 언론에 문건으로 공개한 것은 아니고, 항소심 선고 공판이 끝난 직후에 변호인단이 이렇게 말을 했죠. 법원이 친형 강제 진단과 관련해서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단을 내려줬다. 그런데 똑같은 사안에 대하여 선고 방송 토론회에서는 하나의 발언을 문제 삼아서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저는 모순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사직 상실력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것은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고 대법원에 즉각 상고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정경심 조국 부인이 보통 현재 수사 절차상에 피의자 공표 사실을 하면서 검찰을 고소를 하고 하겠다 하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 했다고 합니다. 당장 원본 공개로 해서 그 원본에 대한 위조냐, 이것이 이제 조국 부인에 대한 혐의 절차인데, 박지원 의원이 상장 원본을 핸드폰으로 보여줬죠. 그런데 그 다음에 조국 딸에 대한 생활기록부를 한나라당 의원이 공개를 했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유출이 됐냐.
그래서 뭐 보도되는 걸 봤는데, 발급한 사람은 세 사람이라고 하죠. 교장, 그 다음에 뭐 행정실 직원, 그 다음에 학생 본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검찰, 압수수색에서, 발급을 받았다는 것이죠. 누가 공개를 했을까요? 당연히 검찰이 했죠. 검찰이 했습니다. 현재 이 사법 주도권, 장악권은 검찰이 갖고 있죠. 사법부가 뭐 검찰을 뭐 기소를 해서 경찰이 검사들을 기소할 건데 법원이 검찰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할까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검찰이 이렇게 수사 정보를 이렇게 흘리고 있는 것이죠. 노무현의 그 논두렁 시계도 검찰이 흘렸죠. 국정원한테 책임을 전가하는데요. 국정원이 압력을 넣고 검찰이 흘리고 뭐 이런 식인 것이죠. 이렇게 해서 흘리고 하는 게 뭐 잘못된 거죠. 그런데 이런 정치 현장, 적나라한 살육의 현장에 있어서는 아군 피와 식별도 불가능하고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정보도 아마 다들 그 경찰 단계에서 검찰에서 무수하게 언론에 흘렸죠. 그래서 얼마나 이재명 도지사가 공격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래서 정경심 부인에 대한 것도 약간 측은지심이 좀 들죠. 이재명에 대한 경찰, 검찰의 수사 정보 흘리기 이것이 똑같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다 냉정하게 좀 볼 필요는 있다. 검찰 윤석열 그 검찰청에서 아마 평소대로 그냥 검찰 수사 정보를 흘린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나중에 뭐 잘 살펴는 봐야 되겠지만 많은 수사관이 아니면 모든 정보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지만 현재 우리 이재명 지지자들의 구세주는 윤석열이다. 윤석열인데 윤석열이가 문재인 정부를 무너뜨릴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나마 의지가 충만한 그런 검찰총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뭐 이재명 지지자들은 우리가 이재명의 팀도 마찬가지고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기 위해서는 노회찬에 대한 수사를 해달라. 이것도 고발 시츄에이션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다 이겁니다. 이거 제가 한번 해볼까요? 워낙 이게 먹고 살기 바쁘니까 여기 오래 살 수도 없는 상황이라 문재인 정부를 가장 타격을 미칠 수 있는 게 다들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 뭡니까? 노회찬 그 의혹 사건 아닙니까? 윤석열이가 지금 의지 분기탱천할 때 한번 이거 고발장 한번 제출해보는 거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3개월 내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 물론 이재명 본인 스스로가 대응하는 게 가장 뭐 어쩔 수 없죠. 대부분이라는 법률심이. 그러다 보니까 아까 조국이 그 이재명 도지사 1심을 변호했던 김종군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재명 도지사는 이것이 정치재판이라는 것을 직시를 하고 조국에게 연락을 취해서 어떤 정치적인 함의를 이끌어내거나 어떤 이 대부분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을 이재명 스스로가 찾아야 되는 상황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지지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는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도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부터 내일부터라도 기계, 머신의 도움 없이 그냥 6시 30분이면 한 일주일 동안은 이재명 정치 뭐인 한번 입력을 좋은 작업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해보고 싶으신 분은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계 사용하라는 말은 아니죠. 자발적으로 한번 내가 이재명이가 현재 받고 있는 정치 재판이 이런 의도다 그러면 그냥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뭐 큰 뜻을 담아서 하는 게 아니라 24시간 넘게 정치검찰 언론플레이라는 상부 지시의 실시간 검색을 가동하고 있는 기계를 생각하면 약간 좀 풀이 죽고 의기소침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도 한번 저도 그냥 한번 제 소소한 마음을 담아서 온라인 실검 제 의지 하나만 한번 6시 30분에 입력을 한번 매일 일주일 동안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오프라인 행동은 한번 고민하신 대로 뭐 저 댓글에도 한번 좀 달아주시고 최신님도 한번 고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탄원서니 뭐니 이런 거 별로 저는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전혀 먹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행동 10명, 100명 이 정도 수준 갖고는 CR도 안 먹히고 그냥 비웃음만 당할 것 같습니다. 분신을 하라고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만 거의 뭐 경총 동지할 사건이 있지 않은 이상 언론에 손톱만한 이목도 끌지 못한다. 하지 마시라. 저는 한번 그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추석 이후에라도 뭐 고민을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 추석 잘 보내시고요. 약간 이 축하 말씀이 약간 착잡하긴 한데요. 가족과 잘 보내시고 대법원에서 반드시 저는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승리의 과정이 2달이 넘게 남았는데요. 그 과정이 약간 치열하고 약간 좀 씁쓸하긴 하지만 뭐 이재명 본인뿐만 아니라 지지자들도 끝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님 추석 잘 보내시고요. 이재명 도지사 화이팅 파이어.